그런가 하면 오늘 많은 조간신문에서 이제 친명계가 친문을 타겟 삼았다라는 보도가 많습니다. 비명은 상당히 나가거나 컷오프되고 부적격 판단을 받고 있고 이제는 타겟이 친문이라는 겁니다. 홍영표 친문 현역 의원에게 도전장을 내민 이른바 친명계 후보 이 대표를 지키겠다. 도종환 친문 현역의 도전장을 내민 친명 도전장 기득권 연장 깨겠다. 전해철 친문 의원의 도전장을 내민 친명 양문석 수박이 뿌리를 뽑겠다. 윤영찬 친문 의원에게 도전장을 내건 이수진 비례 성남은 이 대표의 심장을 지키겠다. 특히나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 서대문 갑에 출마하겠다라며 서대문 갑에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심장을 뺏길 수는 없다는 절박함으로 호소드립니다. 지금 성남시 중원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오겠다는 후보는 민주당의 기본 정체성조차 의심이 됩니다. 민주당의 배신과 분열의 상처를 주면서 민주당의 이름으로 출마하겠다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조홍천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박이 당을 나가니 멜론들이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수박들 나가라고 했다가 이제 수박들 나가니까 그다음에 이제 좀 덜한 뭐 멜론들 나가라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친문들 나가라. 이젠 드디어 이해찬계도 나가라. 목숨 걸고 이재명을 사수할 사람들은 우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고는 다 가짜다. 나가라. 근데 그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당선 많이 돼야 된다. 그 얘기에 불과하죠. 이걸 두고 친명계와 비명계의 시선은 다릅니다. 누구든지 도전장을 내밀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게 비명계들의 목소리고요. 친명계의 목소리고요. 비명계에서는 선명성, 이른바 친명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자객이다라는 비판의 시선 양쪽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양이원영 의원이요. 양기대 의원을 일컬어서 국민의힘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 정치인이다라고 몰아세우고 있는 것도 작금의 현상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기존의 지역 정치인은 야당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은 외면한 채 지역에서 사적 권력만을 축적해 왔습니다. 국민의힘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는 민주당답지 않은 정치인이라는 조롱이 여기저기에서 들립니다. 저는 숨죽이고 있는 당신들께 묻습니다. 왜 지난 대선 시기에 제대로 된 유세 한번 하지 않으셨습니까? 0.73%포인트 차이 패배에 대한 일말의 책임은 느끼십니까? 당대표가 검찰 독재의 칼날에 난도질을 당하는 상황에서 당대표 체포 동의안에 왜 가결표를 던지셨습니까? 78%의 당원들의 지지로 당선된 당대표를 인정하지 않고 개혁 입법에 발목 잡은 정치인들을 민주당원들이 심판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민주당에 오래 계셨으니까 예전에도 현역 의원의 지역에 도전하는 정치 신인들이 같은 당 소속이어서도 치열하게 경선을 했던 적은 많은데 그래도 동지의식, 페어플레이라는 의식은 있었는데 지금 보면 여야 관계보다 더 적대적인 메시지들이 많이 나옵니다. 뿌리를 뽑겠다. 국민의힘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치인이다. 당신 뭐 했냐? 뭐 수박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인데 이수진 의원도 그렇고 양이원영 의원도 그렇고 친명 인사들인데 예. 어떻게 뭐 아니 없습니까? 저는 왜 저런 얘기를 국회 정론관에서 하죠? 왜 자당의 국회의원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죠? 저는 비례대표들은 앞으로 지역구원으로 안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돌직구 많이 나오시네요. 비례대표는 비례대표로 끝나고 자기 집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집으로 가라. 저 얘기들은 경선장에서 해야 돼요. 경선장에서 나는 이래서 나왔다고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차라리 윤석열 정권을 타도하기 위해서 내가 나왔다 얘기하면 돼요. 근데 이재명의 심장을 지키고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그것들이 무슨 뭐 간신당이지 무슨 민주당입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런 공론의 장애, 실제로 저 국회 정론관을 자기 당의 국회의원을 저렇게 비난하기 위해서 쓰는 용도 적절하지 않고 저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돼갖고 22대 국회가 좋겠습니까? 정말 이재명 대표 공관위원장 정신 차려야 됩니다.
민주당답다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정익진 변호사님, 지금 이 친명 도전자들은 친문 내지 비명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당신은 민주당답지 않다라는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대표의 심장을 지켜야 돼. 이 대표 대선 때 혹은 체포동의안 때 당신들은 가결표 던졌지. 아, 민주당답지 않아. 내가 민주당다워라는 공통적인 메시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 참 납득이 안 돼요. 내 심장을 내가 지키지 왜 남이 지켜줍니까? 내가 버린 심장을 왜 다른 사람이 지켜준다고 그럽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성남이 민주당 그 이재명 대표의 심장은 맞을 것 같아요. 성남시장도 2번이나 하고 경기도지사 했으니까. 그런데 그 심장을 이재명 대표가 버리고 개항으로 갔잖아요. 그러면 버렸는데 왜 제3자가 그 심장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하는지 그것도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조응천 의원 이야기한 것처럼 그 수박도 이제 다 버리고 이제 멜론도 다 버리고 남는 건 뭡니까? 뭐 딸기만 남습니까? 그러면 과일 가게에 수박도 없고 멜론도 없고 그러면 뭐 딸기만 남아 있습니까? 그게 과연 민주적 과일 가게인가? 그럼 사람들이 뭐 수박 사러 가는데 없고 멜론 사러 가는데 없고 딸기밖에 없다 그러면 이게 과연 민주적 과일 가게인가? 이런 가게가 장사가 될까? 전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요. 조금 전에 김영주 의원님 말씀하셨지만은 이명백 교수를 진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명백 교수님은 어떤 분이냐? 평생 민주주의만 공부하신 분이거든요. 20대 때부터 미국의 시카고 대학 가가지고 석사 박사 계속 민주주의만 공부하고 한국에 와가지고 이대에서도 교수하고 고대에서도 교수하고 해가지고 민주주의의 대가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분인데, 저는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분만큼 잘 모르지만 저런 식으로 공천하는 게 과연 민주국가 민주공정당에서 하는 공천이 맞는가? 저는 참 납득이 되지가 않고요. 저러면서 어떻게 국민들한테 그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는지 참 얼굴이 좀 두꺼운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앞서 이제 조기현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일단 공천이 시작된 건 아니니까요. 공천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과열되니까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른바 부드러운 경고를 했습니다. 경쟁자도 당내 동지다라는 겁니다. 좀 자제하라는 뜻이겠죠. 이제 당의 자격 검증이 다 끝나고 본격적인 자격 검증을 통과한 분들의 경쟁이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당의 모든 예비 후보자분들에게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불필요한 인신공격이나 비방보다는 공정하고 보다 발전적인 경쟁이 됐으면 좋겠다. 경쟁은 치열하게 해야 돼, 공정하게 해야 되고, 경쟁자 역시 같은 당 안에 있는 당내 동지이기 때문에 존중과 배려도 경쟁 과정에서 잊지 않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에 공감 가는 부분이 많군요.